예전에는 5만 원만 있어도 마트 장바구니가 꽤 묵직했지만 요즘은 몇 가지 품목만 담아도 금세 5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체감하실 거예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통장의 돈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기름값, 배달비, 식료품,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비싸졌습니다. 즉,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금, 부동산, 주식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희소성입니다. 전 세계에 단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설계돼 있죠. 즉, 중앙은행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일부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자산군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쓰는 지폐도 똑같습니다. 그냥 종이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믿고 받아주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금 역시 반짝이는 금속일 뿐이지만 인류가 오랫동안 가치 있다고 합의했기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소성과 네트워크의 신뢰,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자산 규모는 현재 2.4조 달러로 전 세계 자산 순위 7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자산으로서 견고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2022년부터 터키에서는 물가가 급등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시민들은 현지 화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며 가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은행이 마비되자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생존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비트코인 해킹 당했다던데 안전한 거 맞나요?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2009년 등장 이후 단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누군가 기록을 조작하려면 네트워크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장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뉴스에서 보신 비트코인 해킹 사건은 대부분 거래소 해킹입니다. 즉, 은행 금고가 털린 것과 같은 개념이지 비트코인 자체가 뚫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대신 콜드월렛 같은 개인 지갑에 보관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제도권에 상장되었고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오르내리던 모습은 줄어들고 점점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은행에 저축하면 숫자는 그대로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저축 수단으로 보고 꾸준히 모아간다면 결국 나의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화폐 가치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무엇보다 먼저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이해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기초 개념을 알면 훨씬 안심이 됩니다. 둘째, 소액으로 직접 경험해 보세요. 코인 거래소에서 5천 원이나 만원 정도만 사보세요. 소액이라도 직접 해보면 금방 친숙해지고 뉴스에서 보던 개념들이 현실로 와닿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내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키는 강제 저축이라는 마음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 탈중앙화, 그리고 블록체인의 안전성 덕분에 이제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저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돈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